안녕하십니까. 돛들 한돈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재덕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양돈 산업의 그 올바른 방향이나 기술적인 향상 방안을 늘 제시하고 있는 양돈 연구회에서 시상하고 있는 양돈 대상을 제가 감히 수상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정해 주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상을 만들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양돈 연구회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양돈 외길을 걸어온 데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 또 새로운 양돈 산업 발전에서 노력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상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협동농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리 한돈 산업으로 가자는 제목을 다른 이유는 제가 농장을 40년 전에 시작해서 이번 달이 이제 30년 되는 그 아산에 있는 금호양돈 영농조합, 그러니까 구 아람양돈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주주들과 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인데 자료 참고하시고요. 이 프로필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고면 화천리 2장을 2년 동안 한 게 굉장히 저로서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에 상근을 하지 않았다면 2장을 좀 더 오래 하고 또 그쪽으로 또 어떤 길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양돈 관련된 일을 한 프로필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82년도에 대학 4학년 때 원광산업이라는 인천에 있는 양돈장에 취업을 했고, 1년 선배하고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협동농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의기투합을 해서 경남 함양으로 말 그대로 농사지러 내려갔습니다. 송아지 10마리, 후보돈 10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간에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 일에 대한 방향 차이에 대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아스팔트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고요. 그러니까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뭐 투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저는 돼지도 잘 키워야 되고 뭐 밭대신 고구마도 잘 키워야 되고 이런 쪽이었어서 2년 만에 더 사이가 어떤 벌어지기 전에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저 인생의 굉장히 전환점이 됐던 것은 1993년도에 90년대 초반에 우리 도드람 양돈조합이라든가 부경 양돈조합, 전국의 양돈조합들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산업 발전에 지금까지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 동기부여를 받고 충남 아산의 젊은 양돈장 양돈인들 한 10여 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쭉 영농조합법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호양돈 영농조합법인, 구 아람양돈 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돈 1200두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95년도 12월에 돼지를 입식하고 2, 3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죠. 근데 그 당시 해상에 보면 그 당시 우리 농장 부채가 한 80억여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여신이 한 9개월 정도? 그때 사료값이 한 2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0원 정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부채가 80억인데 금리가 뭐 사료 이자라든가 일반 대출이나 정책 자금이 있어도 평균 금리가 10% 이상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돈 1200두에서 만약에 MSY 20두를 해서 2400두를 판다고 해도 비육돈 한 마리 팔릴 때마다 이자를 3만여 원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저희 동반자 중에 김일 회장이 굉장히 그런 전략적 계산도 잘하고 영업 능력이 강한데 계산을 해주면서 형님 돼지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IMF 때 그 기간에 돼지를 이제 1200도에서 1750도로 늘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운이 있었다고도 생각하지만 IMF가 끝나고 돼지 가격이
98년도에 출하를 시작할 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이 되니까 그 당시 성적이 제 기억에는 MSI 21도가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료여신 18억을 다 갚고 선입을 한 2개월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도드람 사료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급속도로 안정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떤 규모의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이 받침이 돼야지만 생산 원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 매산양돈이라고 당진에 있는 사업장이 주주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참여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분 50%를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들이 들어가 봤을 때는 자돈 생산 전문 농장으로 자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국냉장에 팔고 있었는데 역시 그 부채 비율이 높았고 또 금리 비용이 굉장히 일반 대출이나 굉장히 비싼 이자들이 많았고 사료 여신이 굉장히 기른 가운데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참여한 주주들이 현금을 좀 더 출자를 해가지고 그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고 또 기회비용을 얻기 위해서 자돈 판매해서 그 돼지들을 위탁 경영을 하면서 2, 3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농장이 안전되었던 건 역시 그 당시 PRS 관리를 잘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MS와 한 24주 정도가 한 3, 4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매산양돈이 경영 안정화를 올 수 있었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돛들양돈 영농자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인수했던 농장이 모돈 1200도에 총 한 11,000두 정도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어요. 일괄 농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2000년대, 2004년, 5년, 6년 이 당시 소모성 질병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뭐 그 당시 서크 백신 나오기 전에는 돼지 키우다 이거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MSY 한 17.5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적자가 아니더라고요. MSY 17.5두 해도. 사업을 모든 2,500두로 늘리면서도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 우리 산업에 굉장히 위기를 줬지만 또 그것은 우리한테 커다란 기회였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돛들양돈 영농자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시설투나 투자 또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있다는 생각을 늘 같이 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연역을 간단히 적어봤고요. 회사 연역 중에 이제 그 중간중간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2004년도에 설립하고 저희들이 어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서크 백신이 공급되면서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또 일괄 농장에서 투사이트 농장으로 전환하면서 모돈 1200두 농장에서 모돈 2500두 농장으로 규모가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역이 2010년도에 왔을 때 다행스럽게 저희는 농장의 위치가 농장 밀집 지역이 아닌 관계로 본농장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고 밖에 나가 있는 위탁돼 있는 돼지 중에 한 6,000두 정도는 저희들도 매몰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한 저희들한테 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이 한 2,500두가 정상적으로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기회를 저희들이 확실히 잡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 당시 생산 성적이 제 기억에는 20두를 좀 간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종돈 갱신을 모돈 갱신을 해서 2014년도 정도 되니까 모든 MSY가 한 24두 정도, 25두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저희가 10주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10년 후 20년을 목표로 하면서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돛들양돈 영농자업법인을 중심으로 저희 농장 현황하고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진에 있는 본사업장인데 지금 건물을 보면 맨 위에 빨간 건물이 2개 있고 중간에 파란 게 있고 빨간 건물이 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분만틀이 총 800개 되는데 분만틀 200개가 있는 본사 4동이 전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기 그 중간에 빨간 건물 6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4동이 있었는데 전소를 하게 되고 모돈이 이제 뭐 530여 마리 그리고 뭐 포유주된 자돈 뭐 이래서 손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화재로 나서 그 돼지를 열어보니까 다시 복구하는데 한 1년 매출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후보군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후보군이 없으니까 육성해서 돌아가고 다시 종부시키고 하는 기간까지 매출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총 사업장의 면적은 약 4만여 평 되고 여기에서 사육되는 모든이 현재 기준으로 한 3,600두 정도,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위탁돼지과에서 지금 5만 7천 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배치도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맨 위에 임신사 2동이 있고 네 동이 있고 그다음에 분만사가 있고 그다음 후보사 있고 오른쪽에 자돈사가 배열됐는데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그룹이 3그룹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한 그룹이 교배, 분만, 자돈, 또 맨 아래쪽에 교배, 분만, 자돈, 오른쪽에 교배, 분만, 자돈.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양도한 사람들 얘기가 경영하다 서로 쌈박질나면 나눠 가지려고 했다고 그 여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엄청 기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가려면 한 500m 정도를 모든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현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는 항상 위기 뒤에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기 분만사 3, 5, 7, 6, 7, 8, 9 이게 이제 작년에 화제 났던 부분인데 이제 한꺼번에 현대화를 하는 바람에 이제 동선이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왔고, 부러워하실 그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 당진시는 양돈장을 새로 재건축을 해서 현대화를 할 때는 30% 인센티브를 줍니다. 1000평을 헐고로 새로 주면 1300평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만틀이 600개를 잃어버렸는데 800 몇십 개를 늘린 바람에 전체 분만틀이 1030여 개가 됐고, 그 기회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자돈사를 저희 비육장에 그 예산에 있는 비육장을 그 후기 자돈사로 사용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3사이트 농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에 있는 비육 농장인데 지금은 여기를 81년까지 키우는 60일에서 81년까지 키우는 2사이트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성에 있는 톱밥돈사 비육농장입니다. 이것도 비육농장. 그리고 이것도 비육농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인수한, 돛들에서 새로 인수한 그 보령에 있는 사조에서 경영하던 농장을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지금 맨 위에 2층 돈사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자돈사를 건축 중입니다. 농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숨순 일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농장의 가장 핵심 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유시켜서 한 60일 정도까지 키우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돈사들이 어떤 환기적인 제한이나 어려움이 많아서 좀 한꺼번에 화재난 건물 이 당진에서도 건축도 해야 되지만 같은 시기에 무리해서라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순경이면 거기에 돼지가 입식이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돈사들 한 3동을 철거해서 면적을 바꾸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령에 있는 비육농장 한 5,000두 정도 사육할 수 있는 캐퍼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장으로 처음에 이제 경남 함양에서 돼지 10마리 하고 포유자들은 30마리 보온 상자에다 넣고 책상 하나, 이불 하나 이렇게 해서 86년도에 여기가 저희가 86년도에 이사 왔는데, 그래서 모돈 10마리 키우던 게 이제 93년도 정도에 모돈 한 120마리 정도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랍양돈을 설립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는 농장이었는데 한 3년 전에 재건축을 해서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버는 걸 여기다가 다 투자해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동네 가운데 있는 농장이라 악취 저감 시설 같은 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비했습니다. 이거는 아산에 있는 저기 축산물 판매장인데 저희 생산자가 유통이나 어떤 판매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구제역 이후에 돼지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또 폭락하는 시기가 2013년도 이렇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돼지를 팔지 못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돼지를 줬는데 돼지값을 못 받는 일이 뭐 전국 어디서나 일어났던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돼지를 한 30년 키웠는데 돼지값을 못 받아보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생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식당이나 판매장을 해서 저희들이 돈 벌기보다는
이 판매장 식당을 통해서 우리 돼지고기가 맛있고 괜찮다는 홍보가 돼서 우리 돼지고기를 잘 유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 수지 타산에서 보면은 처음에 뭐 시작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지나면서 좀 식당업이 사실 경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다소 손실이 나도 여기는 우리 브랜드 판매의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돛들한돈 영농조합이 2004년도에 설립해서 2023년도까지 변화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8개 사업장, 8명의 주주가 있고 직원이 20명에서 110명 정도, 사업장이 1개에서 8개소로 바뀌었고, 사육 배출 면적 기준으로 보면 13,882제곱 한 4천 몇백 평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5,000 제곱미터 정도로 사육두 수는 11,000두에서 85,000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저희 영농조합법인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려놨는데요. 93년도에 금호양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고 거기에 대부분의 주주들이 매산양돈 영농조합법인에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돛들한돈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고 진황양돈 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도인가 9년도에 지분 50%를 그 앞에 있는 세 개 법인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에 모전양돈 영농조합법인 역시 그쪽 요청에서 저희들이 지분을 참여했고 최근에 돛들의 농장을 인수해서 돛들 보령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팜스 리더라고 써놓은 것은 이 생산 농장들 그리고 옆에 있는 판매장들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은 도축장입니다. 그리고 나람사료에는 저희 주주들이 지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있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판매장이 있고 최근에 육가공 업체를 인수해서 이 각 법인들이 여기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돛들의 사후는 이렇게 도전창의협동 실천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는 최고를 지향하는 최선의 경영으로 무한의 가치를 창조하자 이런 모토로 하고 있고 전략 목표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그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자들에 있다. 사람에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처음에 아람양돈을 시작할 때 곧 이어서 IMF가 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사람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IMF가 지나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어요. 그 당시 저희들이 94년도에 직원 숙소를 시내 근처에 있는 사원 아파트를 임대를 얻어서 직원들을 사원 아파트에다가 기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뭐 이직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그 부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기 키우기 좋고 병원 가기 좋고 기존의 농장 안에 있었던 숙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돛들에서 보면 이따 사진에 기숙사가 나오겠지만 기숙사를 새로 설립해 놓고 보면 인원이 이제 그 외국 직원이 하나 그만두는 일인데 가보면 모르는 직원이 한 명 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친구나 이런 사람들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고 그러니까 초청해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 직원 구하기 어렵지 않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농장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은 경영자가 이 직원들을 어떤 생산의 수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철저한 동반자의식을 가질 때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30년 동안 제가 깨달은 철학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투자한 주주들한테는 수익을 제공하지만 직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만족과 급여고 복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만족하지는 아직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에 농장이 뭐 최근에 민원 어느 농장에도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가 농장이 있어서 좋다 이런 것보다는 불편한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불편한 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주년 됐을 때 20년 될 때 MSI 30두를 도전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던 사진입니다. 저희 생산 성적 그 변화 추이인데 2021년도에 29.1두를 실현했는데
작년에 불행하게 25.5도로 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화재도 겪고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왔지만 분명히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30도를 달성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농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 시설, 대지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망관이라는 기숙사는 외국인 전용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기혼자들은 전부 다 회사 밖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요 밑에 사진은 대전에 하나하고 기아하고 야구장에 우리 전 직원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아한테 하나가 크게 져가지고 행복한 직원이 한 서너 명 있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거가지고 우린 농장이기 때문에 비우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울 구경을 간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어떤 직원들이 밖에서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 부분인데요. 시설 부분은 어느 농장이든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투자를 쭉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신축한 건물은 전부 다 중앙배기 형태로 집중배기라서 나중에 악취저감을 시설을 붙일 때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지금 그걸 안 해놓으면 악취저감 어떤 배출시설을 묻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방류수는 오존 처리기를 통해서 색도를 잡아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설 약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마지막 우측 하단부의 기체 소독실인데 2010년도, 11년도 FMD가 왔을 때 저희 농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 다 입구에서 훈증 소독을 해서 좀 약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재이지만 그 당시에는 포르말린으로 충분히 훈증을 하고 하루 전에 차를 입구식에 훈증하고 그 다음날 빼낸 다음에 차로 자동 운송한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차단 방역에 신경을 써왔는데요. 최근에는 전용 건물을 져놓고 저 안에서 이산화염소 소독을 통해서 사료차가 들어오면 1시간 반 정도 저기서 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돼지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한 24도, 25도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낳는 종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덴브리드 돼지를 선택하는데, 돼지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먼저 가서 덴마크에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연수하고 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생산부장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 지금의 돛들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은 그거 되겠어? 거기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는데 확신을 가지면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최근에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를 때 중얼중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약속? 이렇게 제시를 하듯이, 저희 직원들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덴브리드 돼지를 도입하고 제일 어려웠던 건 등지방이 얇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다음 실행 방식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작지만 항상 주변과 함께 나눔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오른쪽은 회사에서 부루시설이라든가 학교 등등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지역사회에 돼지고기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돈 산업을 하면서 나만의 어떤 성취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좀 돼. 그런 인식을 서로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불편한 문제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농자법인을 언젠가 누가 말씀하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90년대 중반에 한국에 수많은 영농자법인이 생겼고 양돈단지가 생겼는데
처음부터 시가 지금까지 그 원년 멤버들이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농장이 어떻게 보면 5손가락 안에밖에 안 된다. 90여 개의 양돈 단지 중에 남아있는, 원년 그대로 남아있는 사업장은 한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5개 안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아산이나 아람양돈, 금호양돈 영농조합법이 있는데, 그 30년간 올 수 있었던 거는,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그 대표들이 저희들은 아까 여러 개의 사업장 중에 아산의 금호양돈은 김세영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돛돌 관련된 거 한 2개, 김일 대표가 또 몇 군데, 도축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각 대표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정말 공의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고, 정말 고마운 건 주주들이 절대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설립하고 정말 농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배당도 못 해주고, 그런 동안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회사에 기대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던 것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세무조사를 받을 때 그 세무조사관이 도저히 당신네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배당을 안 받고 투자자가 지금까지 올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충분히 자기 관리를 잘해서 회사가 어려울 때 배당을 안 받고도 기다려줄 수 있고 이래라 저라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지 않나. 제가 처음에 2명이 함양에 농사지러 내려갔을 때 2년 동안 일한 건 어떻게 보면 북한식 협동농장처럼 같이 근로하고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같이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땅을 파야 되는데 그분은 여기서부터 파야 된다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경험하면서 같이 일한다는 개념보다는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을 하자. 투자자는 투자자고 경영자는 책임감을 경영하는, 그리고 분석하고 그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투명 경영을 잘 유지했던 것이 비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이면 20주년을 돛돌 한돈 영농조합이 20주년이 되는데, MSY 30도를 과연 내년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나서 새로운 20년의 비전은 우리가 대한민국 양돈 산업의 생산성 1%를 유지하는 농장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돈이 그 쉽게 돛들 당진 사업장하고 보령 사업장 지금 한 5,700두 정도 되는데, 그 모돈을 가지고, 아니면 모돈을 뭐 아까 얘기한 개인 사업장까지 하면 뭐 한 6,000두 되겠죠. 그래서 MSI 30두라면 18만 두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생산량이 1,800만 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생산량의 양돈 생산량을 1%를 감당해보자. 그래 이제 차기 목표는 1에다가 방점을 두고 앞으로 20년을 경영해 볼 생각입니다. 맺은 말이고요. 하여튼 제가 중원부원 제 얘기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양돈연구회가 우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데 존경을 표시하면서 저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큰 상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